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해 첫 월요일 여러분은 어떤 다이어리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빈 페이지 채워나가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기록의 달인 김익환 명지대 교수와 함께 나를 가두는 기록이 아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록의 비결을 들어봅니다. 김익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 많이 기대가 돼요. 아, 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메모하고 기록이라 꼼꼼히 하던 시절이 있어서 꼭 교수 기자 수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 자, 교수님 우리가 이제 많은 건 이제 온라인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새해를 앞두면 또 다이어리 판매량이 엄청 급증한다고 해요. 야, 이게 온라인으로 다 간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 어떤 뭔가 그 공간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연말에 보면 그 다이어리 하나도 안 쓰고 몇 개씩이나 그냥 버리거나 그냥 방치되는. 자, 왜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우리가 기록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연말에 다이어리를 산다는 거는 네.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이어리를 쓰는 게 나의 1년을 멋지게 가꿔줄 거야. 네. 이거는 감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너무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실질적인 효용을 사실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어서 네. 좀 아는 것이 최고인데 그게 안 되면 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효용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경험이 안 되면 네. 그냥 의지로만 쓰려고 하면 당연히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게 효용성이 확실치 않으면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뷰할 때 항상 쓰는 말인데 네. 메모나 기록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 이전에 효용을 느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딱 말씀하시는 기조 근간이 그냥 노력 자체가 아니고 습관이고 플러스 효용이다. 그 효용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마 메모도 더 즐겨서 하고 찬찬하게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김익환 교수님 워낙 기록 전문가시고 기록의 의미, 중요성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습니다. 9월에 신간 내셨어요. 제목이 철학,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교수님은 기록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학에서는 기록의 효용을 몇 가지로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잊어버릴 거니까 다음에 기록한 걸 꼭 봐야지. 그리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음에 봐야지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에서는 나는 지금 얘를 잊어버릴 거야 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록하실 때 기록을 하는 것의 첫 번째 효용은 손으로 특히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걸리니까 내면이랑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타이핑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글씨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내 내면과 이야기를 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난 이것을 이렇게 느꼈어. 하는 걸 얘를 손글씨로 쓰면 뇌에 각인된다. 이 사실을 좀 절대로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손글씨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핸드라이팅이 뇌에 각인된다. 네. 그래서 쓰면서 나는 얘를 뇌에 각인시켜 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내가 얘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얘를 봐야지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점점 메모와 기록이 나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실제 일상에서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에 각인시킨다. 그게 중요한 말이네요. 자, 요즘 갓생 살기 이런 말 회자됩니다. 갓생 살기는 신 플러스 인생 합친 신조어라고 해요.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 뜻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이제 당연히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기록하는 사람하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이것이다. 뭡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옛날에 진짜 부족한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목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내비게이션 경로를 통해서 미리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예. 사실 기록 중에서 이제 플래닝, 아침 계획 기록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선취한다고 하죠. 하이데거의 중요한 개념인데 선취한다.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하루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계획이 머릿속으로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예. 메모를 하면서 계획을 해. 예. 그러면 나는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개념이죠. 그걸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뜻이군요. 하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흐트러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계획 세운 내용을 내가 또 잊어버린다. 네. 그리고 일상은 엉뚱하게 살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계획 세우고 그게 완전히 체화되기 전에는 자주 계획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 중요한 예. 게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뭐 8시에 뭐 하고 8시 반에 뭐 하고 9시에 뭐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건 계획이라고 안 그래요. 걔는 스케줄이라고 스케줄. 하죠. 예. 스케줄 말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나의 하루에 정말 중요한 거. 오전 시간이 중요하니까 예.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니까 오전에 뭐 2개 정도, 예. 오후에는 1개 정도, 저녁에 1개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근데 오전에 1개나 2개 정도 가장 정신이 맑고 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스케줄하고 차이점이 나는 어떤 계획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3시간 할 게 중요한 계획이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죠. 밀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책을 30쪽은 꼭 읽을 거야. 평상시에 루틴처럼 반복되는 자기 일을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가 반복적으로 루틴식으로 하는 일인데 네. 요 일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둘 거야. 뭐 요런 지점을 그 정도 돼야 이제 계획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 전략적 계획에 해당하는 내가 거죠. 오늘 우리 회사 사람과 요 앞에 가서 쌀국수 먹을 거예요. 이거는 계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네요. 그냥 스케줄일 뿐이네요. 저는 그건 계획에 넣어요. 그건 또 계획이에요. 농담입니다. 사람들과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쌀국수라는 구체적인 거를 아침에 상상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쌀국수를 안 먹었는데 나는 오늘 쌀국수를 먹을 거야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술을 적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게 선명하게 나오면서 네. 요거는 꼭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제가 그러네요. 또 하나 엄청 강조하는 거는 예. 요거 할 때 자기 인생에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뭐 여행 작가가 돼야지 예, 이런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자기의 꿈과 관련된 거를 단 10분이라도 그 하루에 꼭 집어넣기. 이런 게 이제 계획 영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자신의 하시는 꿈과 분들은 관련된 거. 예. 당연히 내가 하루를 다 살아내고 나면 내가 내 하루를 주관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진됐어. 내가 소모됐어. 이런 생각이 강하다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나의 꿈, 나의 아주 정말 중요한 인생 그 단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걸 짧게라도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요즘은 스마트 메모 앱, 뭐 다른 앱 이런 디지털 도구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핸드라이팅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뇌 각인 그것 때문인가요? 네.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네. 이 방향에 이 내용의 기사를 써야지. 예. 또는 뭐 책을 쓰는데 소재 예. 이런 게 떠올랐어요. 볼펜은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써야죠. 핸드폰 이제 써서라도 메모는 해놓는 게 좋죠. 해놔야죠 당연히. 그런데 네. 그거는 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예. 갖고 다녀요. 산책이 끝난 다음에 꼭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핸드라이팅으로 핸드라이팅으로 전환? 옮기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게 하면 예. 뇌에 각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뇌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뭔가 생각한 것이 휙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 계속 누적적으로 있는 상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를 경험을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핸드폰에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핸드라이팅으로 옮겨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뭐 업무할 때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직장인들이요. 업무 기록은 그렇다면 디지털로 하고 일상 기록이라든지 내 메모 계획 같은 거는 아날로그로 하면 이게 기록의 이원화 비효율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님 보시기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보완 혹은 강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나눠 보고 싶은데 하나는 예.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예. 말하자면 뭐 한 13가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각인을 시키기보다는 데이터를 정리해 놓고 네. 나중에 걔를 모아서 무엇인가 처리하고 요즘 같이 AI 시대가 되면 데이터 누적시키면 걔 벅벅 긁어가지고 AI한테 넣고 활용하면 되니까. 네네. 그걸 분석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요. 예, 그것까지 손으로 쓰면 시간만 많이 걸려요. 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와 기록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손으로 옮겨 적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계획이라든지 무엇을 구상한다든지 뭐 글 쓰는 사람은 글감이라든지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네. 어떤 아주 강한 감각이 왔어. 그러면 너무너무나 그 감각의 행복감이 좋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고 몇 가지로 메모를 해놨어. 나중에 걔를 보면 네. 그 행복감이 다시 재현되죠. 이런 거는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원화된 게 전혀 말하자면 비효율적이지는 않다. 주제를 명확하게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의 일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름다워서 찍기도 하고 야 경치 좋다 사진 찍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백화점 지하 주차장 갔는데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하 5층에 B2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적어놔야 되고 네. 그건 이제 단순 기록인데 사진에서 자기가 포착한 어떤 느낌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진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네요.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사진 찍으실 때 네.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데 꼭 좀 지우세요. 찍은 다음에 지우라고요. 네, 이게 이제 기록학에서는 그거 10년, 20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기록학의 AB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가 선별이라고 그래요. 예. Appraisal and Select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그중에 엑기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게 기록학의 출발이거든요. 그 가치 있는 것만 남기지 않으면 나머지가 같이 섞여서 전체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핸드폰을 지금 봤더니 하나의 장면이 6장의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 5장은 지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한 장의 가치가 또 살아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최소화하면 그 다음에 이용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용하는 거는 이걸 권하는데요. 네. 보통 내보내기 기능이 대부분 다 있어요. 모든 플랫폼들이. 예.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일정을 정해서 내보내고 내보낸 걸 AI에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요즘에 그런 면에서는 AI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 파트너로 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보내기 기능이 다 있어서 일단 내보내고 내보내기라면 파일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걔를 AI에 넣어요. 네. 그리고 내 사진을 보고 뭐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죠. 나의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나의 감각의 흐름을 분석해 보라든지 예. 또는 내가 간 장소를 추정해 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미한 분석을 해준다 이거죠. 대부분. 저는 자주 씁니다. 아, 그래요. 자, 파일에 넣고 AI에게 묻는다. 자, 청취자분들 이제 뭐 내가 저녁을 누구하고 먹고 뭐 이런 거 말고 내 삶을 뭐 바꾸면 더 좋고 아마 내 삶에 조금 어떤 그 더 의미가 있는 진짜 한 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현명한 다이어리 활용법 어떤 겁니까? 저는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하면 네. 즉시 쓰라는 거예요. 즉시 써라. 제가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면 예. 시간 쓰고
방송 이름 쓰고 예. 현재 제가 받은 어떤 느낌 뭔가 하여튼 남기고 싶은 그걸 키워드로 그냥 한 줄로만 써놓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될 때는 네네. 핸드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해 놓다가 자리에 앉으면 꼭 한 줄로 써요. 제가 한 행위들을. 네. 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 전에 생각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나쁜 것만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한 줄로 적어 놓고 네. 밤에 쭉 보지 않습니까? 예. 아, 나쁜 게 20%밖에 안 됐구나. 나머지 한 50%는 그냥 평범하고 30%는 엄청 좋은 게 있었네. 아,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럼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이 쓰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딱 침대에 누우면 걔가 나한테 승질 건드렸지. 이거부터 생각난다 이거예요. 오. 그런데 한 줄로 쓰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네. 자,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한 거를 쓰는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한 30초. 줄이라는 게 30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메모 기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라고 즉시 생각하는데 쓰려면 더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그렇죠. 나는 거죠. 금방 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록이 습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네.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 한 줄 기록을 제일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요. 닉네임 3253님이 스케줄과 전략적 계획의 다른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글씨를 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기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냐면 기록이 좋다는 건 알겠고 즉시 쓰는 거 다 좋은데 아우 나 쓸 내용이 없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또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아니 어제 그제하고 뭐 오늘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록의 소재를 찾는 비법이라 그럴까 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내서 그 후반부에 그걸 담아서 엄청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 하다 보면 이거 괜찮은 노하우네. 심지어는 이 분야의 자료를 찾을 때는 어느 사이트가 좋아. 이거 다 노하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화를 했어요. 그럼 대화가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있죠. 네네. 그래서 대화 결과 우리가 얻어낸 지혜. 당연히 책을 읽으면 책의 요약. 제가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5분 전에 네. 꼭 구상 기록을 쓰세요 해요. 이걸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출연을 하면 출연 전에 내가 출연한 목적이 뭐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둬서 내가 대응을 하지. 오늘 제가 사실 손짓이라고 쓰고 왔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하려고. 결과는 뭐지? 예. 뭐 최종적으로 나한테 아웃풋으로 얻어지는 건 뭐지? 얘를 어떤 행위를 할 때 매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루에 3번씩 쓰면 1년이면 우리가 1000번 쓰거든요. 예, 예. 우리는 엄청 전략형 인간으로 내가 변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게 많은데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용을 모르고 습관이 안 들어서 한번 써보면 알게 되죠. 그 효용을. 너무 지금 제가 월간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데 네.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겁니다. 예. 하루에 한 6쪽씩 써야 돼요. 여기 회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빽빽하게 하루에 6쪽씩 써요. 서로 약간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저 메모한 거를. 네, 단톡방에 올리고 인증하고 이렇게 월간 팀이 다이어리. 있어요. 네네. 그래요. 야, 이것도 또 한번 사람들한테 그 네. 검토해 보라고 할 만한 사실 부분이네요. 유럽에서는 꽤 해요. 그래요. 이 월간 한 권 쓰기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이 운동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맥락은 다른데 제가 거의 아주 오래 전에 그 정치부 말진을 할 때 국회팀 말진을 할 때 주요 정치인을 만나면 이제 선배들이 데려가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먹게 해주고 근데 끝나고 나서 좀 오늘 있었던 발언 메모해라. 와, 그 죽기 그 1시간 반 동안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저는 좀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력이 물론 있어서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현대인들 사실 바쁩니다. 근데 사실 운동도 그렇고요. 운동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30분 1시간 시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네, 시간 그렇습니다. 내는 거. 네. 좀 난 바빠서 못 쓰겠다는 분한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면 네. 반드시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아침이 바쁘죠. 예.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늦어도 좋고 빨라도 좋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세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이 10분에 꼭 계획 기록을 쓰세요. 그래야 주관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10분 늦게 자면 되니까. 예, 예. 예를 들자면. 아니 그냥 뭐 좀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도 많아요. 엄청 자기 많죠, 전에. 사실. 예. 예. 그러면 자기 전에 하루를 우리가 이제 성찰한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심플하게 4L을 해보세요. 4L은 네. liked 내가 오늘 좋았던 거. 그다음에 lacked 내가 오늘 부족했던 거. 그다음에 learned 내가 오늘 깨달은 거 배운 거. 배운 거. 그다음에 long for 내가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 원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want. 얘만 한번 쓰는 습관을 밤에 요거 10분 안 걸리거든요. 그래요? 하루를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하루가 비교적 꽉 차죠. 네. 후회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감사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 10분, 밤 10분 꼭 내세요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10분, 밤 10분. 아침에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시간을 또 확보하면 네. 그 정도 10분, 15분 내기는 이제 쉬울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열등하지? 딴 사람들보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쓰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기록 그만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네.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가긍정 기록법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모든 일을 한 줄로 쓰는데 시간 쓰고 간단하게 한 줄 넘으면 안 됩니다. 예, 키워드만 문장 쓰면 안 키워드만. 돼요. 예. 예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쁜 일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교수님 경험에 의하면 나쁜 일 퍼센테이지 웬만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아야 20%. 좋은 일이 30%. 평타 그냥 그런 거 이거 한 50% 이럴 겁니다. 그래요. 거의 예. 대부분 동일해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일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기는 기록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하루에 한 번 쓰는 거, 밤에 쓰는 거. 예. 아니에요. 저 방학 때 한 달 반 것도 한꺼번에 써봤어요. 예. 근데 다 똑같아, 일기는 그냥 날마다. 결국은 예. 자기 내면을 글로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록은 메모하는 키워드 위주예요. 예. 근데 일기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일기 쓸 때 네. 일부러 날짜 시간을 써요. 내가 쓰기 시작하는 스타트. 네. 그래서 어떤 날은 3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일기의 소재를 깨달음과 긍정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기 쓰기를 하시면 네. 기록과 함께 일기가 매칭되면서 오.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같이 보는 그 사이트라 그럴까요? 그런 블로그 같이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랬는데 나만 보는 용도가 있고 남과 공유하는 용도 있을 겁니다. 자, 공유하면서 뭐 그거는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내가 기록하는 걸 상업적 용도 혹은 뭐 꼭 돈벌이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세상과 나누는 콘텐츠 이 노하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썼어요. 예. 제가 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때 네네. 제가 일기를 쭉 쓴 게 있는데 그건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일기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예. 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좀 가능할까?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책을 낼 때는 꺼름직한 건 다 뺐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 정말 공유하고 싶은 세월 참사에 대한 공감의 세계만 셀렉트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저는
SNS를 일기 쓰듯이 네. 기록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은 기록이고 그중에 사람들과 공유해서 너무 유익한 거 또는 자기가 내면에서 공유하고 싶은 거 얘를 선택해서 사실 내야죠. 그래서 네네. 전자는 우리가 메모 기록이라고 하고 후자는 컨텐츠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메모 기록 그리고 컨텐츠.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유익한 말씀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 새해 다이어리 첫 페이지 쓰기 시작할 우리 뉴스레터 K 청취자들 위해서 교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새해 첫 문장은 이거다. 뭡니까? 제가 제게 쓴 거를 그냥 소개할까요? 아유 좋죠. 좋죠. 좋습니다. 저는 2026년 나를 사랑하는 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꼭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관자로 살아가는 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2026년 나를 사랑하는 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한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